네, 지난 일요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발표에 이어 월요일 우리 증시가 반짝 폭등했습니다. 이 효과는 하루 만에 사라진 걸로 보이는데요. 공매도가 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나연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종가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무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종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33% 내린 2,443.96, 코스닥은 어제보다 1.8% 내린 824.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출발부터 1% 하락 개장이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지수가 급락하면서 오전 11시 48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 사이드카라는 건 주가 등락이 급격할 때 현물 시장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 정도 일시 중단시키는 장치입니다. 코스닥 150 선물 거래 종목 가운데 직전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 6% 이상, 또 해당 선물 거래 대상 지수 수치가 3% 이상 오르거나 내릴 때 1분간 이런 현상이 1분간 이어질 때 발동이 되는데요. 어제는 코스닥 지수가 급등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오늘은 반대로 지수가 급락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겁니다. 이 직전 사이드카 발동은 2020년 3월 23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증시 변동성이 매우 컸을 때였습니다. 이후 3년 5개월 만인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여파만큼의 증시 변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크게 오르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정부 당국의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일어난 일인데요. 공매도 금지가 왜 이런 증시 변동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네,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이런 매매 기법을 말하거든요. 그럼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굳이 그걸 빌려서 팔려고 할까요? 낙폭에 좀 수익을 보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주식을 갚을 때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손해보는 하락장에 들어가서 이익을 좀 실현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기존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면금지 조치 발표로 주가 반등이 예상되자 주식을 빌려두었던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이 주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줄이려고 어제 주식 순매수에 나섰던 겁니다. 이걸 시장 용어로는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 결과 어제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종가보다 5.55%, 코스닥은 무려 7% 넘게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숏 커버링을 통한 지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 관측이었는데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자, 오늘 매도 물량은 어제 주가 급등으로 본 이 차익을 실현하려는 물량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루 만에 시장 흐름이 바뀌면서 숏 커버링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소멸하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개미 투자자들 오랜만에 좀 수익을 보나 했는데 이거 큰 손들만 좀 재빨리 차익 보는 그 또 구조가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생기는데 왜 일요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발표가 난 겁니까? 네, 이전부터 논란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 공매도 자체가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IB 기업들이라고 하죠. 홍콩계 BNP 파리바 또 HSBC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560억 원 규모의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가 하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이유로 공매도 폐지 여론이 일었고 국회 관련 청원에는 5만 명 이상 동참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심해졌는데요. 결국 금융당국이 장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난 일요일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공매도라는 제도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금융당국이 전면 금지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공매도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는 큰 손들이 가격 하락을 유도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시장에서 공매도는 거품 종목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매수와 매도 가격 균형을 좀 맞춰주는 순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매도는 이미 세계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거다. 요새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이고 MSCI가 선진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편입해서 구성하는 지표가 MSCI 선진국 지수입니다. 여기 포함되면 투자자 유입이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 정부도 이 지수 편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기존의 공매도 제한적 허용이 MSCI 지수 편입에는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금융당국도 원래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아니라 전면 허용에 무게를 두고 있었거든요. 김주영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공매도를 정상화하는 게 맞다. 올해 안에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 올해 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국감 때도 그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놓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당정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배경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공매도 이슈를 내년 총선의 어떤 전략의 하나로 설정을 한 건 좀 분명해 보여요. 앞서 김포서울 편입론에 이어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이런 평가인데요. 오늘 오후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민생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오디오가 아주 깨끗하진 않던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용이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뭐 법률 공부에 따라서 여러 시기적인 문제를 통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요건이 그 형성이 안 됐는데 무슨 뭐 정치용으로 국민들의 뭐 여론 문마용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지 이게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기가 뭐 총선용처럼 보이는 시점에 와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지 정치적인 건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이었고요. 이복현 금융위원장도 이 공매도 시장은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면서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왜 시행이 됐었고 또 그로 인해서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세 차례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8개월,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3개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년 1개월 남짓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됐었는데요. 이때 돌이켜보면 공통적으로 대내외 경제위기와 증시 급락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과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느냐? 실제로는 별 영향이 없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우선 가장 최근 금지 조치 때 반등 효과는 코로나19 당시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대규모로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였다는 사실을 떼어서 볼 수 없다 이런 분석이고요.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 지수가 공매도 이후 한 달 또 석 달 지난 다음에 각각 20% 이상 추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삼성증권도 보고서에서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이후 석 달 동안 개인 투자자는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투자 고민하는 분들 이 부분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조치 전망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유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공매도 잔고 변동은 파악하는 데 사흘 정도 통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쇼 커버링 규모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쇼 커버링의 수급 개선 효과는 좀 단기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뉴욕 증시도 1년 중 최고의 주가를 올렸을 만큼 글로벌 증시가 오름세를 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장 어제 오늘 증시 변동폭이 컸지만 향후의 장세는 우리 증시 기초 여건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앞서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일단 외국인의 이탈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내년 공매도 정상화 이후의 변동성 역시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